저 어제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아니 권익위가 발표를 딱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걸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어제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부부 해외 순방 갔잖아요. 그 사이에 발표를 한다? 이건 좀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체면도 없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저는 검찰이 이런 짓을 했으면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하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아닙니까? 권익 한다는 데 아닙니까? 인권의 보루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챙기는 위원회인가 싶을 정도로 공직자의 윤리, 그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국가기관인데 여기서 작년 12월에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었는데 6개월간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현장 조사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트랩을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종결한다고 발표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권이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고요. 더군다나 명품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어제 어땠습니까? 그 비행기 트랩 오르면서 우리 에코백 봤잖아요. 그렇게 차려입고 에코백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명품에 대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에코백 들고 비행기 트랩 오르는 모습 보면서 국민권익위는 종결짓는 정말 국민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정말 개탄했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백은 에코백을 들고 명품 쇼핑하러 다닌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방송 시작부터 마이크 꺼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정말 어제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윤경호 소장님 최소한도 어떤 저는 어제 보고 이제 뉴스를 공부하려고 보지 않습니까? MBC 보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톱으로 보도를 딱 하더라고요. KBS 9시 뉴스를 봤어요. 헤드라인에도 안 나와. 참 너네들도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아는 모양이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톱 뉴스는 아닐망정 헤드라인은 넣어야지 그거를 왜 쏙 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뉴스 가치의 이제 우선순위 뭐 이렇게 아마 둘러대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왜 국민권익위에 이런 신고를 참여연대가 했느냐 이걸 한번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국민권익위라는 단체 조직은 과거에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법한 경우에 신고 내지는 고발.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거든요.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받은 이 명품백이 이게 공직자로서 부패 방지 이 원칙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살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유정 의원 그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발표 시점이 하필 이때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이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쏙 뺐죠.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고가 해당 사항이 없다,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의 남편인 윤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그 공직자는 자기 마누라가 부인이 이런 불패와 연루될 수도 있는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언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당연히 같이 조사 내용을 내놨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쏙 뺐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권익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내릴 때 권익위원들이 15명이라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재직 중 소추권이 없으니까 해봐야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철근 총장님, 그 논리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소추할 수 없으니까 수사도 못하고 그래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참 놀랍습니다. 놀랍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 나중에 특검이 발효가 되면 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기들의 법 논리가 있겠죠. 해당 사항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라고 한번 우리가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공직에 준하는 그런 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제2부속실을 다 그 만들었고 운영을 했고, 해당 그 부속실에 대해서 인사와 예산을 다 배정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상 제2부속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나는 이건 나중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윤님, 오늘부터 고위공직자들 집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집 안에는 명품백이 넘쳐나겠군. 바로 그 점이에요. 앞으로 이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도 죄가 안 된다. 이걸 국민권익위가 어저께 선포를 한 꼴이 된 그런 거죠. 꼴 된 거죠. 김민서님, 도대체 김건희가 뭐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는 걸까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국민들 분노를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습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권익위원장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순방 떠나니까 저녁에 발표를 한다고요? 권익위원장 낯짝 한번 봅시다. 어제 아침에 발표했을 때 모습이에요. 당연히 기자님들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 그러더니 바로 그날 어제 해버리네요. 아침에 얘기하고. 그것도 발표를 또 본인이 안 해요. 그렇죠. 이왕 이쁨 본인이- 받으려면 발표도 하지.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인가 시켰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고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도 뭐 관련 없는 걸로 해가지고 청탁금지법 문제 없다 이렇게 종결을 지었는데, 적어도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정도 사건이 됐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그 동영상들을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청을 해서 누가 봐도 그 명백을 받는 장면들을 목도했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정도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식의 명품을, 어떤 식의 뇌물을 받아도 문제 없다라고 길을 열어준 거죠. 어제부로 6월 10일부로 하필이면 60항쟁 기념일이네요.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권익위가 완전히 역사에 반대되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원회가요, 원래 이렇게 사건이 접수가 되면 6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30일 연장을 해요. 근데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할 사안입니까? 그동안 눈치 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유철한 권익위원장 그동안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죄송한다, 모른다, 권한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했던 답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실 받은 거가 되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그 절차에 따라서 부분도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고에 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니,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 가능합니까?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 불소추 특권은 보장되지만 조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권익위원장이라는 자가 거기에 있으면서 검토를 안 하면 그러면 김철근 위원장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동기잖아요. 아니 그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잖아요. 이해해 주시라. 네. 어? 나하고 동기 아니냐.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지금 애들로서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으로. 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라고 임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하라. 당신 임무는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게 임무다라고 보내놓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수행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정말. 저는 저런 사람을 절대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유철환 위원장은 그러니까 지명받고 청문회 때 했던 얘기와 그 이후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권한이 없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플러스 30일 아무리 늦어져도 90일 이내에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를 그냥 어차피 정해진 저 결론을 내는데 질질질질 시간을 끈 셈이 된 건데요. 아까 김철근 총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대통령은 소추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 명백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수사나 조사 대상도 아니냐. 그건 뭐 너무나 너무나 명확한 일이죠. 그런 얘기에 연장해서 결국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재에서 인용을 해서 탄핵을 시켜 봤으니까 다릅니다만 뭐 제가 가끔씩 인용합니다. 미국은요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닉슨은 탄핵 의결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 본인이 알아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 본인이 알아서 사임하기 전에는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 어떤 거에 대한 분노냐?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결국 선출직 정치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 포청천처럼 추상 같은 모습으로 철퇴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티미한 국회에서의 답변도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철환 위원장 그 전에 김홍일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권익위원장. 그러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러나고 사퇴시키고 하니까 다시 또 몇 달 만에 또 방통위원장 가서 2인 체제로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마음대로 지금 하는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일하게 하는, 본인들에게 좀처럼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만 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무슨 권익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정말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런 짓을 하고 국민들 속을 이렇게 뒤집고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잘 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인내가 한계에 왔습니다. 어제 왜 또 발표는 부위원장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발표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따져봅시다. 배우자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다. 저 제재 규정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윤경호 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래? 그럼 이제 다 마누라 갖다 주면 되겠네. 제재 규정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규정이 이제 법의 미비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부분이요. 일단 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에 일단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배우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는 반드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돌려줘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알았잖아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며. 알았잖아요.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하면서 이 규정은 또 아예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까? 김철근 총장님. 그것도 그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만들어낸 용어가 있잖아요. 경제적 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남입니다. 남. 그런데도 경제 공동체라고 엮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고 가족이잖아요. 완벽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법률 조항 뭐 따져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피해가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궤변 늘어놓고 결국은 종결하는 건데 저는 이 발표가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결국은 대통령의 그 대학 동기 기관장이 대통령 봐주기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이렇게 국가기관을 운영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닌가. 그만큼 해초리 들고 매를 들었는데도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윤경호 소장님 부위원장 또 저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게 참 서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 뉴스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검찰이 시작했잖아요. 수사, 조사. 검찰이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하겠다라는 논리까지도 혹시 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요. 저 권익위라는 조직이 저렇게까지 정무 감각이 없을까? 아니면 하필 왜 어제일까라는 반추를 해보니까 다시 한번 역산을 해보니까 이게 미리 다 계획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짜놓고요. 예. 어저께 이미 출국하고 나니까 저녁에 저걸 내놓고 나면 검찰이 아마 조만간 국민권익위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덮기로 이런 식의 수순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일종 의원님 권익위 이런 것들은 탄핵 안 됩니까? 권익위원장 탄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관급인데, 장관급 고위공직자인데요. 이 대통령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목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두 부부의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백을 받았던 것이 박절, 매정, 그다음에 나중에 와서는 기자회견에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면 그걸 안 시점이 언제인지, 이걸 어떻게 신고는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권익위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제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국민에 대해서 설명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걸 저렇게 브리핑하는데 전혀 친절하지 않은 설명이거든요. 어떤 부연 설명도 없잖아요. 저 말만 딱 듣고는 국민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종결 처리 이렇게밖에 알아들을 수 없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누구 말대로 1년 번호 붙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인지, 권익위가 뭘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통령에게 물어는 봤는지, 이거는 본인들이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될 어떤 직무에 대한 혜택이죠. 그러면서 6개월간 딱 쥐고 있다가 비행기 뜨니까 발표하면서 국민들께는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어떤 건들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착착착 조사하면서 바로 막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예전에 박영수 특검이 고위공직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평가해 준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특검도 고위공직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50억 수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사 이어갈 때 권익위의 판단이 뭔가 기성력을 가지고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무슨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의 나라의 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을 호도하는 발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 권익위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요,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저 자리에 있은 뒤로 여러 군데가 절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들이 완전 몰상식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악의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겁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또 하나 상처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법대입니다. 서울대 법대생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김재근님, 여러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승부사님, 서울대 법대는 간신배들 양성소인가? 용경호 소장님, 우리 참 서울대 법대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자, 이 위법이냐, 탈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결국 이런 것들이 모든 거에 대한 잣대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든 법과대학이든 공통점은 주어진 교과서를 딸딸딸딸 외우고 주어진 법전을 딸딸딸딸 외워서 그걸 나중에 써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정해져 있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런 이 처분이 얼마나 분노를 국민들에게 주는가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법과대학이라는 제도가 또 로스쿨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스쿨이라는 것도, 그래서 미국이란 조직이 이제 사회가 먼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로스쿨이라는 걸 따로 떼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 그 이전에 인성교육, 인문학교육 이런 거를 먼저 받고 제대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법기술 로스쿨에 와서 배우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법과대학이든 로스쿨이든 그냥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도외시 해버리고 법이라는 거에 결국은 제대로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만 따지니까 이런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되죠. 보스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권익위원장님, 주가 조작 합법화는 언제 발표합니까? 그런 글 주셨어요. 민주당 대변인은 꽃길을 깔아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이해식 대변인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입니까?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뭐 꽃길이 아니고 저는 거의 뭐 레드카펫 깔아준 것 같아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민권익위가. 실크로도 깔아준 거죠. 뭐 실크로도 보러 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세상 일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안 완전 됩니다. 자갈길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로 만든 길이라고 봐야죠. 이제 예, 가시밭길이 예. 될 건데,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정이 국민들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들고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야, 이건 도저히 특검이 아니면 아무런 방법이 없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걸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다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걸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김영삼 총재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요.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조종이 뭡니까? 이제 좀 그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은 종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저는 어제 그 발표로 이제 권익위원회는 끝났다, 스스로 폐업 신고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국민 권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해체하든지 문을 닫든지 간판을 내리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권익위원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권익위원회를 더 망치지 말고 나오세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 월급 주는 그 세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오세요. 지금 열심히 대통령 부부들 뭐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망치는 길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살란 말입니까? 다른 놈들이 그러면 원래 그런 놈들이니 하겠어요. 권익위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익위 얘기를 이 정도 하지요. 아, 정말 김유정 의원님, 저 어제 저녁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긴 했습니다만은 차마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적어도 고발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면피성 발언은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 특검을 부르는 권익위의 결론입니다.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주면 이제 해결됐네, 아주 좋네, 룰루랄라 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화를 자초하고 부른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완전 사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그 권력을 동원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으로만 보여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자꾸 느껴지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사람 옆에 지금 10년을 같이 살았을 거예요, 부부로. 근데 완전한 그 검찰에서도 유명한 그 기술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같이 이렇게 부부로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한쪽은 완전히 사적 이익에 몰두해 있고 그것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너무 이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국가기관 자체가 전부 다 무너뜨려지는, 왜? 그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권력, 이거 계속 봐야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한 그 김건희 과거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은 뭔가? 어떻게 저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알면서 저렇게가 되는가?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철근 총장께서 공적의식이 없다 이 말씀에 저는 그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바로 딱 거기에 해당된다. 왜? 부인이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살아야 될 공간에 관저에 못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거기에 그 의견에 그냥 동의 아니라 굴복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았던 아크로비스타라는 그런 사적 공간에 있다가 이 명품백을 받는 이 결국 사달이 났잖아요. 근데 그 최재형 목사의 얘기 중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줄을 서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행정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정관이 지금도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그 수사도 못해요.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익위의 이 무혐의 결정 발표, 이게 그 행정관들 플러스 김건희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기 위한 짜놓은 각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공적 의식이 없는 게 이 부부가 정말 둘이 똑같죠. 자, 권익위가 6개월 만에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건희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논문 조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숙명여대입니다. 윤석열이 이 나라 국가기관, 그 다음에 권력기관, 자기가 나온 그 좋았다는 대학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제 또 그 배우자 김건희 때문에 민족대학 숙대까지 지금 또 그런 꼴이 됐습니다. 숙대에 다니는 그 자긍심,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조국신당에서 숙대 앞에 가가지고 숙명여대, 더군다나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숙명여대 총장이 또 다시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제 조국신당 모임 앞에 한번 보시죠.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천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이를 포함한 국민들 모두는 2년 넘게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은 통상 5개월 정도입니다. 숙명여대는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숙명여대를 보십시오. 대학 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권력 앞에 침묵하는 총장의 비겁함에 숙명인들은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또 저건 1000일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1000일의 애인가? 아니 하도 논문 표절 이 시비 대상이 많아가지고 숙명여대는 무슨 논문인가 저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얘기한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또 국민대학이었죠. 나머지는 그 유명한 그 어디예요? 유지 그게 유지가 국민대학이었죠. 국민대. 네. 또 박사학위 논문은 또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근데요.
도대체 이 학위라는 게 그 김건희라는 그 비즈니스 워먼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이미 고개를 한번 숙이지 않았나요? 그 활동, 뭐 경력 부풀리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본인이 이미 고개를 숙였으면 숙명여대에서 저렇게까지 1000일이 넘도록 덮어주고 질질 끄는 거, 그게 결국 자기들 재발등을 찍는다는 걸 왜 모를까? 그러면 저기는 혹시 대통령실에서 뭔가 은밀한 요청을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명여대 동문들이나 학생들은 얼마나 자괴감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아까 앵커 말씀 정말 윤 대통령과 김건희라는 두 부부가 자기들과 관련돼서 관계를 맺은 여러 집단과 조직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씀밖에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학력 세탁을 한 거잖아요. 예. 학력 세탁을 정교하게 잘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 표절 의혹이 생기고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박사학위 논문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지점에 왔을 때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영부인인데 이 학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인이 다 인정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학교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 때문에 숙명여자 대학의 자존심과 자긍심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 그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완전 권력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대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총장이 그 책임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1000일 동안 그냥 그걸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또 출마한다네요. 그러니까요. 그 1000일 동안 이승환의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교직원들도 다 동문들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학교의 명예를 걸고 할 일을 하지 않은 총장이 다시 또 출마해서 총장 되겠다고 하는 거를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 분노한다라는 게 이제 동문들 학생들의 취지인데요. 거의 이 관련해서 뭐 취재하려고 하면 오마이뉴스였나? 제가 어디 기사를 잠깐 봤는데 취재도 못하게 막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안다는 최소한의 양심이겠죠, 그게. 근데 이제 총장 선거할 때 교수, 교직원, 동문, 그다음에 학생들, 비율은 다르지만 학생들하고 동문들도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동문들이 과연 이 총장을 위해서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 학교를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게 총장의 어떤 되고자 하는 출사표 중에 들어있는 걸 텐데 이걸 제대로 정리 못함으로써 학교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고 있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 문제를 또 아직도 여전히 해결 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6개월은 일도 아니네요. 국민권익위원회. 이게요, 3년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좀 기술적인 건데 아까 교육대학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것을 특수대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덕적인 기준이 다들 직접 쓰는 사람이나 또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 느슨하죠? 느슨해요. 예. 그 느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본인이 쓰지 않아요. 석사 과정에 있는 이제 전문적으로 학문을 위해서 매달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돈 주고 그걸 발주를 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예. 이제 예를 들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흔히 말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 예. 그러니까 카피킬러라는 이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이걸 인용을 했느냐라는 거를 측정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카피킬러에 딱 넣으면요, 그걸 어미, 주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을 경우에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이걸 조금이라도 고쳤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일체하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나 뻔하게 나오니까 그걸 숙명여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냐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학위 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특수대학원에서 좀 쉽게 느슨한 기준이니까 그렇게 따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뭐가 웃기냐. 대선 후보 시절에 줄리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때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였냐면 윤석열도 나중에 따라서 하던데 김건희 입에 나 석사가 2개나 되고 박사 학위도 있어. 내가 줄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랬죠. 정말 공부를 하려면 줄리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김건희가 줄리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줄리할 시간이 없기는 그런 논문 쓰는 것은 시간이 많아요. 본인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죠. 표절이냐 아니냐. 숙명여대 총장 하시는 분이 혹시 그 다시 총장으로 나오면서 본인의 업적을 뭘 내세운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혹시 정부의 지원은 많이 받았는지 그런 의심이 좀 드네요.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권익위가 그렇게 했더라도 검찰이 이제 또 들여다볼 부분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손발이 다 잘린 이원석 검찰총장 한 3달 정도 임기가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 권익위 종결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여사 소환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랑 또다시 뭐 갈등세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검찰에 기대해 볼까 이런 마음을 참 아이고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한심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근데 검찰총장이 말은 청산 뉴스인데 좀 하나만 한 얘기예요. 뭐가 그 뒤로 이루어져야지 말이죠. 본인 말에 따르면은 5월 말까지 명품백 수사 끝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6월 말 되게 생겼는데 본인 임기 9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 내지 8월이면은 이제 임기 임기 마무리되는 검찰총장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은 현직 검찰총장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수사 지휘라인 인사를 통해서 총장 손발 다 잘려 나갔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마당인데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배제된 이래로 본인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은 다시 보고시켜 주세요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정말 실제로 진정성 있게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말은 청산 뉴스예요, 진짜. 성역 없다, 예의 없다, 막 이렇게 법대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소환을 해야지 하는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릴 동안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지검이 이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김철근 총장님,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좀 제대로 딱 한번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치는 거잖아요. 2년의 임기를 마치는 검찰총장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에 뭐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무슨 검찰의 그 사건 때문에 책임지고 옷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지금 9월이면 임기 마지막인데 이원석 총장 시절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건 검찰한테 수사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걸 최소한 막는 조치까지는 해보려고 할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파지를 못할 거예요. 결국은 특검을 가야 될 건데 특검 가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신용은 적어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 누리고 있는 검찰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20% 초반대인데 앞으로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나 그 이런 걸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검찰로서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 게요. 지난번 인사이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렸던 인사 때 같이 난 거를 살짝 잊고 계시는 대목이 있어요. 4개월 임기 남은 검찰총장의 참모라고 얘기하는 대검의 주요 부장들, 흔히 말하는 반부패 강력부장 뭐 등등등등 그때 다 바꿔버렸어요. 그거는 말 들을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럼요. 검찰총장을 수족뿐만 아니라 날개축지 뭐 다 발가락까지 잘라버린 거죠. 털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하겠습니까?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에 저 사실 자존심이 있다면 이원석은 그냥 사표 던졌어야죠. 그랬어야죠. 그리고 얘기했어야죠. 본인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망을 걱정했다면 자기 몸을 던졌어야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고 본인의 몸을 던졌어야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신이 대한민국 검사라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망가뜨리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까 권익위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 가면요. 김건희 뭐 소환 조사 택도 없죠. 서면 조사로 덮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하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 정말 수사 기소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이거 깨야 되고 그 나중에 결국은 공소청 정도로만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 공감대가 그냥 확산될 거예요.